그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게 돼 있죠.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업무 보증 설정하라. 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받고 업무 개시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등록 절차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개시를 해야 되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럼 이 지문이 뭡니까요? 신청만 하고 영업을 했다. 그럼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청만 해놓고 등록 처분 전에 영업을 했다. 이게 무등록이라고. 이게 무등록인데요. 그럼 이거요.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했다. 이게 무등록이라고, 무등록. 왜? 무등록. 왜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요? 처분이 안 됐잖아요. 처분이 안 됐어요. 이건 등록 처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보세요. 처분 이후에 등록 처분 이후에 이 처분 이후에 등록증 나오기 전에 영업을 했다. 우리 이제 등록증 받고 영업을 했죠. 이게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개공이에요, 개공. 이건 개공입니다. 왜? 이미 등록이 된 거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분 시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개공이냐 아니냐 이 전에 한 사람은 무등록, 이후에는 개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공되는 시점이 처분 통지다. 개공되는 시점이 처분 통지다.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 처분 및 통지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면은 개공, 이 이전에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아주 무거운 형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한 사람. 취소 후 업무를 한다 할지 폐업 신고 후 업무를 한다 할지 사망 해산된 이후에 업무를 한 사람. 이것도 무등록. 그리고 등록 신청만 해놓고 아직 처분 통지 받기 전에 영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은 효력이 나와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효력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며 효력 요건이 아니다. 자, 적법 요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등록을 안 해도 효력은 발생을 한다. 거래계약 효력은 발생한다. 법에 적합하지 않을뿐이지 효력은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를요. 중개가 완성될지라도 거래 당사자 거래계약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유효하다. 대신 우리 법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등록을 안 했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징역벌금, 이 행정형벌이 들어갑니다. 이 행정형벌이 징역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징역벌금이 말하는데 징역벌금, 이 징역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갑니다. 징역벌금 들어가고요.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징역벌금, 3년하고 3천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근데 계약효력은 전혀 관계없다. 계약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계약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일을 해서 계약이 성사됐어요. 계약은 성사됐는데 그럼 이분에게 중개보수 청구를 인정해 주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보수를 청구해 주겠습니까? 자, 우리 법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 같은 걸 참조를 해야 되는데 판례에서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그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가 없다. 보수 청구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무등록은 공부할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등록 중개업 관련해서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공부할 거 많지 않지만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관련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제재가 나와 있죠. 이 제재. 과연 무등록한 사람에게 제재가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등록은 이 행정처분은 없어요. 뭐 등록 취소랄지 업무정지 이런 처분은 없지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것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행정형벌이라 그랬어요. 3년하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형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이런 처분 대상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 과목에서 형벌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상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중 등록. 자,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자, 금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중 등록 금지 개념이 뭐냐? 자, 개공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즉, 이중 등록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중 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다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강남이라고 할 거예요. 강남구, 서울 강남구입니다. 자, 여기서 등록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구에서.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에서 두 번 해도 이중 등록이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강남구고, 서울 강남입니다. 여기가 서울 마포구로 할게요. 마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등록을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해도 이거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두 번 해도 이중 등록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중개인이라 할게요. 중개인이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인은 옛날 배우신 분이죠? 근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것도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개인도 개공이잖아요. 이 중개인도 개공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해도 이중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중 등록. 등록관청을 달리한 이중 등록. 종류가 뭐예요? 종별이라고 했잖아요.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두 번을 등록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두 번 등록하다 걸리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 버립니다.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두 번 등록했을 때 어떤 등록이 취소될까요? 둘 다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취소되는 거예요. 둘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을 쓰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갑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징역 벌금 사유가 된다는 거. 두 번 등록하지 말라. 두 번 등록하고 싶으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중 등록하지 말라. 정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죠. 이중 소속 금지 규정이 있는데, 자, 7, 8 봐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사원, 임원은 다른 개공인가요? 이 지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그러죠? 따라서 이중 소속은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공뿐만 아니라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기간 중,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던 개공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을 하지 말라. 그리고 고용인 뭐예요? 소공, 보조, 직원들 말하죠. 이분들도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중소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에 들어갑니다. 7판 한번 봐줄게요. 자, 이중소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A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B라는 소공이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 B 개공으로 등록을 했어요. 사무소 주인 사장이 되겠죠. 여기는 직원이면서 여기 등록.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의 그죠? 개업공인 중개사가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있는 사람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도 되고 또 소공이 다른 개공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이중소속을 못하게 됐다. 자, 개공이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됩니다. 개공이 양쪽에 근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써볼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써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같이 사무소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A가 B 밑에 소공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역으로 아까하고 역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분이 사장이고 B 개공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이것도 이중소속. 자, 이렇게 개공이 이렇게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등록이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면 되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어요. 각자 다 사무소 내리고 사장들이죠. 근데 이 C라는 소공이 이 밑에 또 취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친 거죠. 이거 이중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 다른 개공은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이거 이중소속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유 들어갑니다. 소속공인 중개사로 즉 고용인 양쪽에 근무하면 안 된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B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D라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했었어요. 근데 보조원이 여기 또 취업을 했어요. 이것도 양다리 걸친 거죠. 그러면 이 보조원들은 자격증을 갖지 않고 영업한 사람이고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고 이게 소속공인 중개사가 됐건 중개 보조원이 됐건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됐건 다른데 근무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중소속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가 이중 소속을 하면 징역 벌금만 됩니다. 원래 중개보조원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역 벌금 사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제재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중 소속했을 때 제재를 말합니다. 개공은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그리고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 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했잖아요. 자격 정지에 들어갑니다. 이 자격 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 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제도가 있잖아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제도가 있는데 소속공인 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어요. 일 못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 중개사는 업무정지라는 제도가 있고 소공에게는 소속공인 중개사인 소공에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가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자, 보조원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보조원도 이중 소속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이중 소속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중개보조원이 이중 소속을 하면은 징역 벌금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처분이 없다 그랬죠. 이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라 될 수가 없고 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징역 벌금 사유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로지 징역 벌금 사유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증 양도 대여를 하지 말라. 등록증 양도 대여를 하지 말라. 자,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가 나와 있는데 개업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입니다.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양도 대여하면 안 된다. 양도 대여하면 안 된다. 자, 빌려주지 말라. 넘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하다 걸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면서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공 역시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지 말라. 또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지도 말고 양도대여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행위를 하지 말라. 자, 그러면 받은 행위. 등록증을 빌려주지 말고 빌려 쓰지도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면 또 안 된다는 소리죠.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 쓰지도 말란 소리예요. 자, 이렇게 양수대여 받은 경우는 어떤 제재가 들어가냐? 이건 자기가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다만 징역 벌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자, 이 징역 벌금이 우리 과목에서 많잖아요. 징역 벌금도 많고 뭐 등록 취소랄지 업무정지 이런 사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과목은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제재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근데 각 내용마다 제재가 다 있어요. 우리 과목이 주로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어떤 건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는 거 안 하면 처벌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재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대로 잊어먹기도 좋으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기억이 돼요. 그래서 다 합격하고 하는 거고 그냥 뭐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밀어놓으면 끝까지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되어 하지 말라, 이중 소속하지 말라, 이중 등록하지 말라, 이런 걸 공부했고요. 자, 4절이 뭐냐면 게시사항하고 명칭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게시사항이 이 시험에 한동안 안 나왔는데 이번 31회 때 보기 좋게 출제가 됐잖아요. 올해 시험 31회, 여러분도 이제 32회 대비 공부지만 31회 시험 때 이 게시사항이